안녕하세요. 2025년 설 지나고 여러분들 처음 뵈는 것 같습니다. 기나긴 연휴 기간 잘 지내셨나요? 수험생 여러분들한테는 사실 이 설이라는 게 떻게 보면 즐거워야 되는데 굉장히 좀 외롭기도 하고 또 고향에 가서 마음이 불편하고 시험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좀 만만치 않은 그런 설이었을 것 같아요. 이 설이라는 사실 그 명절은 가족끼리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거고 또 가족끼리 어떻게 보면은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건데 사실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지난번 영상 때 말씀드렸지만 이 설이라는 시간만큼만은 좀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좀 충전이 돼서 여러분들이 남은 시험에 올인할 수 있고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마련해 보라고 말씀드렸죠. 네, 여러분 같은 설 기간 굉장히 긴 연휴였는데 약간 풀어진 마음을 다잡으시고 또 열심히 한번 또 매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때 제가 한번 영상에서 지난 영상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2023년도 기출문제를 정리하고 네, 형법 문제 위주로 풀어봤어요. 형소법은 제가 다루지 않았었는데 형법 문제 위주로 23년도 문제를 풀어봤고 그 중에서 좀 대표적인 그런 중요한 기출 문제들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만 2023년 경찰간부, 2023년 해경간부 문제는 사실은 풀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풀어드린 것이 23년이 아니라 22년도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착오가 있을 것 같고 아직도 영상에 23년이라고 떠져 있는데 22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5년도에는 24년도 기출문제를 풀어볼 예정이고 일단은 올해는 형소법 문제까지 같이 다뤄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할 24년도 경찰 1차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형법, 형소법 문제를 쭉 다 풀어볼 거예요. 근데 순서상 1번서부터 쭉 나가는 문제들이 형법 문제고 뒷부분에 형소법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형법 문제가 끝나고 바로 형소법 문제로 쭉 이어서 강의가 진행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올해는 형법, 형소법 문제 모두 다뤄볼 것이고요. 또 24년도 기출 문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년도 이제 기출 문제에서는 일단 경찰 1차 시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경찰 2차 문제, 이런 식으로 주요한 시험들 위주로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올해는 작년과 달리 형소법 문제도 다룬다. 형소법. 그리고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은 제가 더 강의 시수도 좀 늘리고 조금 더 열심히 23년도보다는 조금 더 부지런히 이렇게 촬영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올해는 하여튼 좀 또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제가 회사에 몸담고 있지만 언젠가는 뜻이 있으면 만날이라고 여러분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험생들과 호흡하면서 여러분들과 정말 이렇게 강의로 정말 살도 부대낄 수 있고 서로 마주쳐서 같이 식사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런 어떤 좀 대면의 만남이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날을 고대하면서 오늘도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4년도 경찰 문제. 저는 한번 이제 쭉 살펴봤는데 24년도 경찰 문제 어려웠어요. 어렵습니다. 문제가 날이 갈수록 조금씩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만큼 변별력을 줘야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24년도 경찰 문제에서는 이론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사실 이론 문제는 잘 이렇게 우리가 사법고시라든지 과거 아니면 변호사 시험이라든지 이런 어떤 시험 양태에서만 주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경찰 시험 문제에서도 이론 문제 꽤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그만큼 등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론 문제 여러분들 이제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돼요. 특히 형법 총론상에 나와 있는 이론들은 한 번씩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고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역시나 또 중요한 건 뭐죠? 최신 판례. 최신 1년치 판례.
시험 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치 판례. 이게 또 여전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판례의 지문이 정말 딱 OX만 나오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아주 디테일하고 좀 후미진, 그리고 어떤 판결 요지를 정확하게 암기하고 기억해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난이도가 상당했습니다. 꽤 어려웠고, 그래서 변별력도 상당히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공부할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할 맛이. 그야말로 그냥 누구나 OX다 찍어서 맞고 틀리고 이런 거 풀어봤자 이런 걸로는 승부가 잘 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좀 오히려 삐끗하면 실수하고 틀리고 그 사람 떨어지는 이런 어떤 잔혹한 구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좀 난이도가 있어야 깊이 있게 진득하게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수업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것이. 오히려 수업 난이도가 떨어지면 더 잔혹해져요, 시험은.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24년도 경찰 문제는 이런 느낌. 아시겠죠? 어떤 이론 문제가 많이 나오고 판례의 난이도가 심화된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포인트에서 잘 알아두시고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번 문제. 여러분들 1번 문제 하면 뭐죠? 무조건 죄형 법정주의죠. 죄형 법정주의. 죄형 법정주의는 안 나오는 적이 없어요.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OX를 맞춰야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형 법정주의의 6대 원칙에 해당되느냐 아니냐, 이거는 매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오늘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문제. 자, 1번 문제. 죄형 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묻고 있네. 않은 것. 자, 1번입니다.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구경법제 처벌법 제3조 1항 제33호는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된다. 맞습니다. 맞는 질문이에요. 왜죠, 여러분들? 이거는 이 판례를 공부를 안 했어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가려야 할 곳을 내놓는다. 가려야 할 곳? 대충 떠오르는 부위들은 있죠. 하지만 가려야 할 곳을 내놓는다? 상당히 이게 애매하잖아요. 추상적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 이것도 되게 추상적이고 주관적이고, 그렇죠? 어떤 객관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이 없죠. 그죠?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 이것도 저는 상당히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이라 해도 제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연하잖아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이런 문장을 가지고 사람을 처벌한다면 이거는 피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죄형 법정주의 정면으로 받는다. 보장적 기능에 정면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건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된다. 그래서 이런 방법제 처벌법의 규정은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공개명령제도. 자, 공개명령제도라는 거는, 자, 이거 뭘까요? 이거는 어떤 실체법적인 요인이 아니고 절차법적 성격이 강한 거죠. 그죠? 따라서 실체법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인 죄형 법정주의의 어떤 개념이 이 공개명령제도라는 절차법적인 제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죠. 이건 굉장히 유명한 판례죠. 따라서 소고입법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맞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세 번째, 어린이집 대표자를 변경하였음에도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행위에 대해 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어린이집의 형태로 운영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인 영유아보호법 제54조 사항 1호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된다. 자, 뭐죠? 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어린이집의 형태로 운영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 뭐냐면 영유아보호법 제54조 사항 1호인데, 이 규정에다가 뭘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 대표자를 변경하였음에도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도 여기에 포섭을 시켜서 처벌하는 게 가능하냐, 이 얘기죠. 이거 되나요? 설치인가 받지 않고 어린이집 형태로 운영해가지고 처벌하는 거 하고, 대표자를 변경했는데 그 변경인가를 안 한 거, 전혀 다른 거잖아요. 전혀 다른 거.
이런 것까지 처벌하게 되면 이거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것은 죄형 목적주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그렇죠? 네 번째,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가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형법제 129조에 적용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공기업 지정과 관련하여 하위 규범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죄형 목적이 위배된다? 위배되지 않죠. 여러분들,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 공기업의 임직원은, 공기업의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죠, 사실은. 근데 공기업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그럼 어떤 공기업을 공무원으로 볼까요? 이거를 법에다 규정하게 되면 그 법은 정말 미어 터지겠죠. 그죠? 그건 하위 법규에 내려야 되겠죠, 당연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내려야 되는 거고, 모법에서 어떻게 내릴 것인지 구체적인 폭정과 정도를 정한다면 하위 규범에서 공기업, 공무원으로 처벌하려고 하는 공기업을 하위 규범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따라서 이거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허용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배된다? 틀렸습니다. X. 답은 몇 번이다? 4번입니다. 4번. 아시겠죠? 자, 1번 문제 난이도 꽤 높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1번은 아마 처음 봤을 거예요. 꽤나 최신 판례고 3번도 여러분들 익숙치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4번도 상당히 좀 흥미진 판례예요. 그래서 1번 문제 난이도 꽤 어렵다. 이거는 한 10명 중에 제 생각에는 한 6명 내지 7명 정도 맞출 난이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만만치 않습니다. 1번. 네, 꽤 어렵습니다. 경찰 문제. 네. 오늘 일단 죄형 법정주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